그거는 이제 한 꼭지 넘기죠. 네. 네. 그리고 또뭐또 세상도 또 매주 한 주 한 주 전국적인 사태 그냥 뭐 통계 발표하느라고 숨가쁘게 돌아가고. 어쨌든 오늘 텍스트 준비 때문에 네. 어제 제가 드렸나요? 어쨌든 꼭 이관장님이 한번 개념화 시켜야 되고 예. 짚어야 될 내용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제가 말문을 열게요. 그러니까 많은 실험이 있었어요, 서울이. 예, 그렇죠. 근데 과연 서울이 아트 브랜드에 성공했는가? 네. 오세훈 전 시장님이 이제 디자인 서울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제3선이시죠, 우리 박 시장님이 그 아이서울유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개념의 브랜드를 만들면서 친환경적 요소, 담장 허물기라든가 숲의 도시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하나의 미시적인 움직임이고 큰 틀에서 아트 브랜드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그 중요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렇죠. 어떻습니까? 예. 전년도에 그 안개빵장을 치르고 네. 올해 이제 2020 아트 안개빵장 20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제 내신 쪽으로는 좀 더 그 문화 스토리가 더 있고 심지가 있는 일로 진행이 돼야겠다. 그래서 안개빵장 2020에서는 지금 한양도성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또 이게 풀다 보면은 그 도심 디자인에 관련된 문제도 또 연구가 돼 있고 그렇죠. 또 한국의 예술가들이 왜 세계적인 예술가인가에 관한 그 꼭지나 그 해결머리가 그 속에 또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한양도성 그러니까 우리 서울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저도 좀 꺼내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더 텍스트를 들어가 보면 유네스코 정신도 호도된 게 많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유네스코 세계 유산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집트 문명을 전 세계인이 동참해서 만든 게 아수안 댐 때문에 생긴 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특별함과 탁월함이라는 말이 있어요. 특별함과 탁월함이 민족적인 또는 지역적인 또는 자기만의 이렇게 개별성이나 구별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전인류적이고 전 문명적이면서 공의적인 유네스코적인 정신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양도성을 읽을 때도 국수적인 입장에서 읽으면은 한계점이 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저야 이제 평생 이 길 걸어와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한양도성을 읽는 유네스코 정신과는 배치된다. 네. 과연 제가 볼 때는 아트가 있는 게 정확합니다. 금방 하신 부분이 네. 한양도성을 예전에 우리가 지리적인 거라든가 네. 또는 그런 그 고획적인 부분에서 네. 바라봤던 시각과 틀리게 금방 아까 탁월함과 네. 특별함, 특별함이죠. 네. 봤을 때 세계 문명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고 네. 가까이 하고 싶다는 거에는 인류사적으로 보면은 저는 국소적인 부분을 떠나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나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우리 한양도성에도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고려와 조선에서 이 한양도성을 설립할 그 내면 속에 같이 철학을 품고 있었는데 바로 지금 어쩌면 이 시대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어떤 그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바로 네. 융합적인 사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동서가 융합되고 또 좌우로 위아래가 또 융합되는 그래서 어쩌면은 세계가 이제 이번 이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네. 한편으로는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우리 문화도 또 이게 새롭게 뭔가를 보려고 하는 이 시점 하에서 우리 문화 또 특히 우리 한양도성 또 이 서울에 관한 이미지에 대해서도 스토리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그 내용을 알다 보면은 마음이 이렇게 같이 오거든요. 네. 아 이런 게 있었네 하면서 공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게 그 서울은 국제도시라고 일단 명분이 붙었는데 왜 국제도시인지 이제 알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이제 추가를 하자면 이렇죠. 어떻든 그 불교가 국교였던 고려에서 네. 유교가
정교가 되는 조선으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 아이러니한 것은 한양 도성을 설계하고 직접 하고 완성한 거, 경복궁을 완성하고 직접 한 건 스님들이었어요. 야, 그랬죠. 이게 문화거든요. 실제입니다. 네. 예, 스님들이 다 직접 했어요. 그 기술이나 축적력이라든가 집중력은 스님들이 갖고 계셨거든요. 네. 단순히 수도승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관리하고 운영하겠다라는 간접적인 얘기란 말이죠. 그게 특별하네요. 한양도성을 잇는 게 물체적 유기적 사유가 아니라 고려와 조선을 불교와 조선을 연결하고 있다. 이런 이제 개념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내가 너무 속상한 건 개성이라는 국가가 고려라는 덧씌움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평양, 서울, 경주가 사성 4경제 되어 있거든요. 그 수도가 네, 네. 90%가 몰라요. 서울이 그냥 조선의 수도였다 정도. 그리고 멀찌감치 그냥 한성 100개 정도. 지금 더 잊혀져 가고 있죠. 예. 사실 그게 다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태제나 천착이 한양 도성의 역사의 퇴적층인데, 사실 이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내려면 이런 고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기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원주의, 동화주의, 다문화, 보편성이, 특수성, 이게 다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표현해 주세요. 지금은 어느 문화 자체가 일단은 전 세계가 이제 다문화적인 대로 가고 있고, 네. 한 국가 안에도 이제 민족을 이루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 네. 다양한 민족으로 이렇게 구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노동력의 그 부재로 인해서 아시아권에서 뭐 많은 타민족들이 들어와서 이제 하나가 돼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주의라든가 동화주의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담론도 이제 이 다문화 현상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학술적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많이 이제 탐색이 됐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성숙한 이 다문화 현상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랬을 때 지금 그 말씀 꺼내신 부분들은 이제 우리 문화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궁 중심주의로 우리 문화를 좋다, 또 이거는 우리 거니까 정말 대단한 것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오픈했을 때 그들이 공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그 속에 어떤 그 탁월함이 인간으로서 또 인류로서 같이 공존하면서 앞으로 같이 가야 할 어떤 생명의 어떤 생명성으로서 좋아할 수 있는 문화를 가졌을 때 네. 보편적인 어떤 또 문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의 이야기가 결국은 이 이야기가 이제 스토리가 잘 정리돼서 많은 사람들이 잊혀져 갔던 건데 또 드러나고 발굴되면서 알려지게 된다면 서울의 아트 브랜드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 외람된 말씀인데, 사실은 그 노벨 정신이라고 하는 게 노벨 자체가 아니라 오늘 이 상이 수여된과 동시에 이 가치가 100년 후에도 같은 사랑을 받았을 때 유지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돼 있어요. 노벨 정신이 높은 거죠. 네. 네. 그렇죠. 노벨상을 수상하는 모든 흥미 또는 가치, 그다음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년 후에도 똑같은, 요즘 말로는 사랑을 받아야지만 이 가치를, 이 상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의가 100년. 100년 꼭 살아야겠네요. 그러니까 노벨이 그렇다는 얘기죠. 노벨 정신이 그런데 유네스코 정신도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서울 브랜드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관장님 말씀이에요. 이에 피카다리 국제미술관에서는 서울의 아트 브랜드를 성숙한 문화의식의 성장과 함께할 예술 의식으로 보고 한국 미술 작가들의 국제화에 관한 문화기획과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 예, 덧붙여주시죠. 그래서 이제는 문화라는 거는 이제 한쪽에 이제 평등된 시대가 이제 끝났고 네. 국제화 진행이 이제 오래전부터 진행됐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전에는 우리 4대주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멀리서 오거나 또는 강대국이 또는 권력을 갖고 있는 쪽에서의 문화가 유입됐을 때 그걸 받아들인다. 이제는 이제 그런 시대는 이제 벌써 종결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결되고 이제 문화의 이제 이 보편적인 부분들이 이제 정착됐기 때문에 한국 작가들도 이 세계로 진출하고
또 그걸 자연스럽게 이제 국제화되는 과정이 네. 자연스럽게 이제 생활 속에 우리가 자꾸 예술가 국제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개념적으로 성숙한 상대주의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상당히 고양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런 측면에서의 이제 다원주의적인 경향성과 다문화를 추구하면서 예술이 꼽히는 그래서 일종의 이게 카니발 이론이죠. 이게 뭐 정확히 좀 말씀드리자면 그 미알 바알진의 이제 카니발 이론을 통해서 네. 도시민들이라든가 또 민중의 어떤 부분들이 드러나서 꽃피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이 카니발을 통해서 이 철학을 담아내고 또 이야기를 담아내는 예술 축제로 승화시켜야겠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아트 브랜드는 결국은 카니발적인 요소로 간다면은 세계의 그 다문화적인 현상에서 아름다움을 미적인 어떤 꽃 한 송이를 피워내는 예술로 승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다음 줄거리인 그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아트 담론에 대한 얘기를 연결 바로 오셨는데 카니발 정신이 그게 해당되죠. 어떻든 그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하나의 분수령이 이제 다른 여타 국가와 다르게 20대 그 국회의원 선거가 긴박하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 변화라고 하는데 이 전국 변화가 의도적이에요,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예, 아니 우리는 이제 거대한 지도자를 뽑는 정치 축제를 한번 겪었잖아요. 겪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 겪는 거랑 좀 달라요. 파스트 마누리즘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여야 20대 국회에서도 이제 국민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아트라는 입장에서 포스트 담론이 필요하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카니발 담론이라는 게 중요한데 일단 말씀. 네. 예. 먼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한 국가나 아니면 어떤 그 지역적인 로컬에서 겪는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겪다 보니까 그리고 동시 실시간으로 중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수치 하나 0.1의 뭐 수치 하나도 똑같이 공유하고 이런 측면에서 사람들의 감정이라든가 마음 자체가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현상이 이번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사태가 이제 뭐 잠잠해지고 나면은 어떤 문화적인 의식이라든가 분위기가 좀 바뀔 텐데 어쩌면 전 세계인들이 동시적인 어떤 측면에서 같이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서는 지구권을 점령해가지고 장악을 하고 있는 생명성은 인간이다라고 고집스럽게 갖고 있던 그 마음조차도 이제는 하나의 마음의 여분이 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도 다양성이 있는데 그리고 바이러스도 하나의 생명이고 그래서 우리 지구촌을 같이 살아내는 다른 타 생명에 관한 이야기도 이제 또 가지게 되면서 그것조차도 다른 것들에 눈뜬다는 것들이 새로운 눈뜸이고 의식이 변화될 수 있는 하나의 좀 조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태를 이제 지나가고 나면은 담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삶에 관한 전반적인 어떤 그 재해석과 또 새로운 각성적인 의식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어가 만들어졌더래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게 정신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력증, 그러니까 무기력증이 개인에게도 오고 이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도 온단 말이죠. 근데 한편에서는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한 번쯤 서보자, 그죠? 거리두기가 자기 혼자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을 내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요즘 뭐 문화가 이제 생활 패턴이 이제 방콕 문화 때문에 결국 이제 서보자도 그렇죠. 우리 이제 관장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앙땡빵땅 2020 코리아는 그러한 측면에서 성숙한 문화의식이 한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미술축제, 카니발 이론이 잘 드러나는 예술제가 되고자 합니다. 말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번 코로나가 이제 다시 좀 잠잠해지고 새로운 각성, 전 세계인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의식들이 이제 공유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네. 그렇게 된다면 삶에 관한 어떤 결국은 윤리적인 차원이죠. 네.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고가 되고 담론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새로운 어떤 뭔가 이야기들이 진행될 때
특히 창조라든가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그 잡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가 뭐좀 많잖아요. 그렇죠. 예술 분야는 주로 이제 도전과 창의성 또 창조를 기반으로 한 일이 이제 예술인데 이 예술에서는 원래 그 창조성이 갖고 있었던 부분이 어쩌면 물질 기반으로 되어 있는 세대로 넘어오다가 퇴색됐다면은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적인 의식이 이렇게 또 일어난다. 그래서 원래 그 우리 앙대방당이 갖고 있는 어떤 정신 자체가 이제 창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그 코로나 이후에는 이 앙대방당을 치르는 데 있어서도 이 창조성과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기존에 있는 어떤 그 문화 형태라든가 그것도 다시 검수해 보겠지만은 작가들도 스스로 참여해가지고 새로운 참신하고 새로운 어떤 문화 의식을 발굴해내는 데 있어서 동참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네, 자, 좀 정리를 좀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피카다리 국제미술관에 이게 이제 근본적인 실험성이거든요. 예, 이 개요를 좀 압축해서 뭐 그동안 이제 피카다리 국제미술관 내에서 준비하거나 전개될 사안들 좀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실험적인 부분을 많이 저희는 이제 그 준비를 했고 기획과 또 행사 진행을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년도에는 아까 뭐 앞전에 말씀 나온 것처럼 앙대방당이 기존의 제도권적인 그리고 기존의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서 좀 탈피하기 위한 그런 도전 정신으로 앙대방당을 작년도에 치렀고요. 그리고 문화관계주의라는 부분을 그 우리 예술계에 드러내기 위해서 피카다리 아트 프라이즈를 문화관계주의 선상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이 예술로의 한 꼭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 주변에 예술이 있게끔 하고 또 서 있게끔 했던 그 문화권에 대해서도 새로운 눈등을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문화관계주의를 통한 아트 프라이즈를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를 통해서 이제 저작권 문제, 한국의 작가들이 이 저작권에 대해서는 크게 큰 관심을 지금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국제화가 된다고 했을 때 국제적인 흐름을 우리도 같이 어떤 스킬들이 또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국제는 국제 글로벌 저작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추구권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한국에서는 그 1단계로 이 추구권에 관한 문제를 이제 풀어야 돼서 국회에서 이제 입법 추구를 하면서 작가들 전시가 국회에서 좀 진행이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메트로 그 미술관을 좀 그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들도 지금 참여가 많이 돼 있는데요. 이 메트로 미술관에 관한 부분은 현재 이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오프라인적인 부분보다 이제 온라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눈뜨고 관심 가져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제 찾아가는 미술관 개념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서울이 이제 국제 도시로서의 면모가 있는데 불구하고 각각의 어떤 그 우리 그 철도 그리고 또 지하철 역사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와 인류사적으로 서로 담론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 예술가들이 직접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알리거나 또 함께하면서 홍보가 되기를 바라서 메트로 미술관이 진행될 겁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도심 영상인데요. 이거를 먼저 뉴욕을 얘기하면 조금 쉽게 이해될 것 같아서 뉴욕을 좀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뉴욕 아트 스퀘어, 서울 아트 스퀘어로 다 가다 이렇게 해서 그 선례로 이것이 잘 활성화가 된다면은 마치 그러한 모습이 좀 진행되는 거예요. 뉴욕에는 현재 그 뉴욕 타임스퀘어에 전 세계 380만 명의 이번 사태가 아니라면은 관광객들이 몰려오는데요. 그 이유는 거기에 이제 문화적인 또 융합적 문화가 총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또 교육이고 또 관광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도 이제 국제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려면은 도시 외관에 문화적인 총화들을 이렇게 띄워서 그래서 관광적 요소도 많이 만들고 또 예술가들도 밖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도심 영상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피카다리 국제미술관에서 이제 이 진행되고 있는 실험성 그걸 한번 짚어봤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돼요. 사실은 이제 아트를 붙여서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하는 담론은 아직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미시적 접근이 있는데 전문성을 가지고는 어떤 처방이 아직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술적 담론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풀어야 되는데, 자 마무리해 주시면서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아트의 입장, 아트의 개념 이걸 말씀해 주시죠. 포스트 코로나로 이제 하면서 아트 하면은 먼저 예술은 인간이 이제 있고 난 다음에 예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 우리 구석기 신석기를 지나면서 인간이 이제 이렇게 문명도 발전하고 해오면서 인간을 통칭하는 이름들이 계속 변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의 이제 인류를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한 묶음으로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살아가고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상이 이제 잠잠해지고 나면은 윤리적인 거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하고 동감하지 않을까. 또 반드시 또 그런 걸 얻고 그래서 휴먼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그 이후 세대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이후 세대를 문화적으로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고양돼 있는 세계인들 그래서 휴먼 포스트 코로나라고 일단 정의를 내려보고요. 네. 그래서 아트가 진행된다면은 새롭게 예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자체가 이제 현대 그 미술에서 물질과 매체와 물질 이런 물질성을 기반으로 해서 한편으로는 예술 자체가 다시 물질적인 요소에 많이 이렇게 입혀졌었는데 네. 이번에 코로나 때 지금 전 세계 슈퍼스타들이 각각 이게 맨투맨으로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에 뭉쳐가지고 뮤지션들 아트 예술제를 진행하면서 기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렇죠. 기금을 많이 모아서 코로나를 지금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업계에다가도 기금도 넣기도 하고 하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건 분명히 다른 예술 파트에도 문화적인 파급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미술 쪽에도 이런 문화적인 파급으로 예술가들이 정신을 새로 갈아들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트 포스트 코로나라고 이 미술의 새로운 용어를 좀 이렇게 이름 짓고 부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조금 난해한 것은 우리 원고를 대신하고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저희 피카디리 국제미술관에서는 도심 영상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도심 영상제는 현재 한국에서는 그렇게 널리 크게 또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실험적인 예술 분야를 저희가 자꾸 꺼냈을 때 이것도 하나의 이제 문화적인 파생이 돼서 다른 문화로 파급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어려운 길이지만은 새로운 것들을 개척한다는 차원에서 도심 영상제를 좀 하고 있고요. 또 한편 또 오늘 뭐 우리 위원장님과 말씀 나눈 이 코로나 사태가 한편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각성해서 새로운 것들에 대한 또 도전할 수 있는 어떤 면모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그 많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여러 가지로 좀 잠잠해지고 그런다면은 예술이 새로운 도전 정신이 있는 것처럼 새로운 삶에 관한 모색이 다 같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